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경찰관의 방탄조끼 착용 의무화 정책을 채택하는 타운이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각 타운별로 자체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탄조끼 착용 의무도 타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파라무스에서 발생한 한 총격전에서 가슴에 2발의 총격을 맞고도 방탄조끼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경찰관의 소식이 전해진 후 타운 정부 사이에 방탄조끼 착용 의무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정책도 각 타운들의 의무화 바람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원 예산 지급 조건에 방탄조끼 착용 의무화를 포함시켜 타운 정부들의 제도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인 사기 사건 관련 용의자들이 잇따라 유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에 따르면 문서를 허위 조작해 100만 달러가 넘는 융자금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박모 씨가 지난 2일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박 씨는 신용 사기단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브로커 김모 씨와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브로커 김 씨를 통해 30만 달러가 넘는 융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한인 3명도 체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방수사국 국세청 이민세관 단속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9월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 발급과 융자금 신청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40여 명을 포함해 53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 레오니아 주민들은 제설 작업을 할 때 치운 눈을 도로 위에 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최근 열린 원래회의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주민들이 눈과 얼음을 도로나 보도, 공공장소 등에 못 버리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공청회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타운 정부는 도로에 눈이 쌓이면 주민들의 거리 주차를 금하는 조례안 상정도 논의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위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앰뷸런스 등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부와 컨슈머 리포트 매거진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하 운전자 가운데 63%가 운전 중 전화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0%는 운전 중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3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41%, 문자는 9%로 집계돼 젊은 층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일라우드 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통계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며 지난 2009년에는 전국에서 5,500여 명이 운전 중 전화나 문자를 하다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교통국과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손을 잡고 7일부터 본격적인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10대와 20대 운전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TV방송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운전 중 셀폰과 문자 메시지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미 전역의 경찰과 연계한 강력한 단속 활동도 병행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통당국은 최근 뉴욕주 시라큐스를 포함한 2개 도시에서 한 손엔 전화를, 다른 한 손엔 티켓을 이란 제목 아래 대대적인 운전 중 셀폰 사용 단속을 펼쳐 5일간 5천여 장의 티켓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젊은 운전자 중 63%는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고 있고 30%는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인 개인정보 도용 사기를 막기 위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에서 소셜 세큐리티 번호를 삭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스티브 이스라엘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노인 개인정보 도용 방지 법안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에서 소셜 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대체 고유 번호를 삽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스라엘 의원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는 노인들이 항상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분실의 소지가 높고 분실됐을 경우 소셜 번호가 명시돼 있어 개인정보 도용 사기 위험이 지적되어 왔으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이 개인정보 도용 사기 위험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직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 취업비자 취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국토보안부는 이달부터 H1 비자와 L1 비자 등을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 양식에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기술 직종과 이 직책인지를 묻는 파트 6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고용주들은 파트 6항목을 통해 미수출 통제 규범을 근거로 연방상무부와 국무부가 발생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는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의 시행으로 고용주들은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분야의 기술이나 직종, 직책 등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돼 사실상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지적입니다.